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건입니다. 충남개발공사 도순구 전 상임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세종, 지금 도시 이야기가 세종에 이제 국한됐는데 예.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얘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세종시의 어떤 그 광역교통권 거기 그렇습니다. 뭐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종시 교통 문제를 좀 다루고 다음에는 좀 전국적인 상황, 네. 도시 이야기가 재밌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아,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그 시민들은 네.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늘 대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세종의 시민들이 지금 거의 이제 39만까지 가고 있잖아요. 예. 제일 불편한 것이 뭘까? 네. 결국에는 그 신도심의 도시 그 어떤 교통의 체증이잖아요. 예. 그런 불편한 거를 가지고 이제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행복도시, 네. 도심 교통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시민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인수위에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선 그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느린 시내 교통, 네. 그거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크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승하차를 위한 잠시 정차도 어려운 그런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불편을 호소하셨고, 네. 또 이 안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이 차단 펜스를 이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중복된다. 네, 그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네, 뭔가 좀 네. 지금 여기는 조상권 때문에 조금 그림이 안 좋습니다. 네, 아니, 지금 너무 안 좋은 깨끗하게 것은 나오면 네네. 누군지 다 아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위치는 이게 이제 양지초등학교 그 교차로거든요. 네. 근데 그 주변에 보시면 지금 그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 그 차단 펜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도 쪽에 또 그 중복해서 그 볼라드, 즉 여기 이제 도로 거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펜스와 여기 볼라드가 중복돼 있다. 예, 그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복해서 설치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불만, 또 이제 이렇게 이 차단 펜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상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대한 그 소상공인들의 또 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주차도 잠깐 했는데 그냥 딱지를 떼고 이러니까 상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죠. 잠깐 이제 지금 구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 한 분이 간단하게 껌이나 아니면 이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상가에 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해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또 상가를 안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 도로폭을 확대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지금 이제 일부 시민들께서 그런 그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넓히면 되는데 왜 안 넓히냐? 도로폭을 좀 넓혀라. 도로폭을 좀 넓혀서 그리고 좀 보도를 좀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아주 동일한 그러한 구역 내에서 이 차로를 하나를 확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보도가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그럼 보행권이 또 침해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또 하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시설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지하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하 매설물들이 있어요. 지금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첨단화된 도시가 자꾸 이제 스마트화되고 첨단화되면서 그런 이제 매설물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치 않은 것이다. 옛날 시골하고 틀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 도로폭을 쉽게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우선 가능한 것부터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맞겠다.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우리가 뭐 예. 시민들의 불편을 다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네네네. 그 인수위에서 이제 뭐 결과물을 가지고 또 시에다 알려도 줬고, 예, 거기에 신호 체계가 너무 이상하고 너무 오래 걸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말하자면 이제 이 신호 체계를 좀 선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우리 인수위 그때 당시에 그 인수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도 시내의 한 30개 교차로 중에서 그게 이제 핵심 교차로죠. 핵심 교차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출퇴근 시간에 서비스 수준이 네. F 등급 이하인 그러한 그 교차로가 한 10개 정도 돼요. 맞습니다. 10개 예. 정도라고 했어요. 뭐 그럼 F 등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예. 네. 교차로 하나를 통과하기 위해서 한 220초, 한 3분 40초. 3분 40초 예. 정도가 소요되는 네. 그러한 이 교차로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지체가 많고 출퇴근 시간에는 정해진 그 출근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네. 너무 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신호 체계를 좀 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첫째는 이제 신호 현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현재 고정적 신호 체계로 돼 있는 이 신호 체계를 네. 좀 유연적인 아주 첨단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고정적 신호 체계라고 하는 것이 시간별, 요일별, 교차로별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 시간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가 대부분 전체로 봐야죠. 전체가 다 이제 고정식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간별, 요일별 뭐 요렇게 해서 좀 거기에 맞게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단계로는 우선 그 차량 흐름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신호 운영 전담 조직을 좀 운영을 해서 말하자면 어느 특정 교차로 하나 예를 들자면은 네. 특정 시간대에는 남북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가 많다. 또 어떤 시간에는 동서 방향으로 통행하는 그런 차량이 많다면 네. 그 차량의 그 전체 그 흐름의 그 차량 대수, 통과 대수에 따라서 네. 그 신호 체계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신호 시간을 좀 더 길게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이제 교통경찰이 나와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 이제 교통경찰들이 나와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제어를 해주는 그런 것이 그게 바로 1단계가 될 것이고 예. 2단계는 그 자체를 아주 그 온라인 신호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말하자면 통제실에서 그걸 보고 그 교차로의 현황을 CCTV를 통해서 바라보고 바로 제어를 그 통제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것을 선진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교통정보센터에서 VIP가 온다 그러면 네. 거기서 통제를 하잖아요. 정보센터에서 신호를 탁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2단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온라인화하는 그런 앞으로 이 작업을 네. 세종시가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시의원 지난번 후보가 막 얘기하는 중에 보니까 시의원인데 굉장히 교통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앞에 교차로가 그 주주터널 들어가는 데인데 네. 거기에 공주에서 오는 차들하고 막 굉장히 신호가 많이 길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공약을 하느냐면 시의원인데 거기에 차량이 쫙 와서 이제 자꾸 제가 모이면 예. 그 아스팔트 위에 밑에 감지선을 넣어가지고 감지가 돼서 어느 정도 차면은 신호가 바뀌어서 바로 가고 이런 걸 만든대요.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시의원들도 이 정도 신경 쓰는구나. 지금은 이 도시가 많이 이제 스마트화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AI, 그다음 메타버스 이런 이 시스템들이 자꾸 이제 선진화되면서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과업들이요. 예,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 지금 이 세종 도심이 국가 이제 수도로 가는데 아이 신호가 이렇게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나간다든지 공주로 나간다든지 뭐 청주로 간다든지 아니 그게 들어가고 나가는데 그렇게 복잡하면 어떻게 출퇴근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스마트 시티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우선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좀 제고될 필요성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무료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내버스의 이용률이 한 7.3% 정도. 맞아요. 7.3%면 너무 적죠. 너무 적죠. 그리고 승용차 이용률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좀 높이면 그것이 바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 이제 무료화를 통해서 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그 방향성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이 시내버스와 지금 공공자전거 이 어울링하고의 연계가 잘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어울링을 이용해서 자기가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연계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영 주차장 요금이 좀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무료화 시키고 나면은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괜찮겠어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것이 이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이 전문가 집단을 통한 연구를 통해서 이 무료화의 이 단계별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무료화도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BRT를 할 것이냐, 뭐 아니면 시내버스를 할 것이냐, 마을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아주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장 세종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하면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진고속도로가 우리 집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천마을 살 때. 지금은 이제 다중도로 옮겼지만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천마을 IC가 그때 만들어진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는 대전에서 들어올 때 그거 지나치기만 하면 저기까지 가야 돼요. 저 서세종 IC까지. 그게 한 12km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공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게 천마을 IC는 전에 세종시에서 한번 이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에 해보려고. 근데 이제 경제성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분원도 지금 27년이면은 개원이 되고 본원이 옵니다 이제 분원이 아니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인구도 또 그때 당시보다 또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고려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것이 국가계획으로 이제 아까 뭐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국가계획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수요로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발생되는 교통 수요를 우리 BC 분석할 때 수요로 반영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 경제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천마을 IC는 될 수 있다. 그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솔동이라든지 이쪽 천마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쪽 IC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쭉 빠져나가면 시내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12km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12km를 통과를 안 해도 되는데 네. 이 섬마을 IC가 없으니까 시내를 우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세종 IC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시내의 교통 혼잡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를 절감하자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우리 세종시의 시내 대중교통률을 좀 높이고요. 예. 그리고 세종에 오면요 택시 타기 너무 힘들어요. 네. 택시가 얼마 없어요. 예. 증차 안 됩니까? 그래서 예. 이 택시가 지금 세종시가 다른 그 도시에 비해서 예.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고 아주 하는 부족합니다. 것은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만 예. 이 세종시의 이 택시를 좀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네. 계속 그 국토부하고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네. 국토부가 이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택시를 증차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거기에는. 네. 그런데 이 이제 택시를 증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그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침이 있거든요. 네. 그 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더 효율적인데 네. 지금 세종시만의 그 10만으로는 좀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럼 이제 예, 그러면은 끌어들여야 되겠네. 뭔가 좀 그 연대를 좀 할 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세종시처럼 이 그 택시 절대수가 부족한 도시가 좀 있어요. 그게 뭐 어디냐면 경기도 광주시, 예. 그 다음에 하남시 아, 이런 그러면 도시들이 거기랑 공조를 해서 예. 그 도시들도 굉장히 예. 택시가 부족해서 참 애로를 느끼고 있기 그게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하는 도시인데다 예. 두 군데다. 그래서 이 도시들과 같이 공조해서 네. 택시의 그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이라는 건데 그게 네. 국토부 지침입니다. 네. 그것을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해결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펜스, 볼라드 그런 거는 이제 다 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과속 방지턱. 네. 요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과속 방지턱은 예. 당연히 그 차량 속도를 좀 줄여줘서 네. 이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안전 시설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예. 필요하긴 한 겁니다. 당연한 이것은 아주 거죠. 좀 예. 순기능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민들이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안전 시설물, 펜스도 마찬가지고 네. 볼라드도 마찬가지고 과속 방지턱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설치할 때 특정인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균형을 맞춰야죠. 왜 무슨 얘기냐면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특정 분야나 특정 계층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네. 이를테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버스 노선 중에 세종시 버스 노선 중에 네. 시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그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리는 버스 노선이 하나 그거 있어요. 220분이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가 그 안에 그 과속 방지턱이 네. 한 98개 정도 된다고 제가 해요. 한번 타봤거든요. 예. 그 우리 집 앞에 서는 건데 예, 그렇습니까? 정말 예, 많더라고. 예,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 운행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데 네. 그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운전원들이 이 허리가 너무 척추에 이상이 자꾸 온다는 겁니다. 너무 그렇죠. 많다 보니 하루 예, 종일 그걸 운행하다 예,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에 이 현장 그 근무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너무 호소를 하면서 우리 자기들이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운전은 건강권이네요. 그다음에 예. 이제 구급차, 그다음에 소방차 이런 것들은 예.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골든 타임 때문에 빨리 급히 가야 되는데 이런 그 과속 방지턱이 너무 많다 보면 그러면은 그 제대로 기능을 다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근데 과속 방지턱이요. 저는 어떤 데 가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마름모가 돼가지고 막 아주 덜컹하거든요. 네. 이걸 좀 라운드로 쫙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속 예. 방지턱도
이제 마름모형이 있고 저 라운드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이 커브 지점에다가 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마름모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핸들이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그걸 건너가잖아요.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죠. 그래가지고서 이 자동차 이 조향 장치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전체적으로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안전 여기에 꼭 필요한 지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전부 진단을 좀 해서 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차장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세종시 주차장 문제. 제가 한국주차협회 이사장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아도 돈을 못 버는 곳이에요. 근데 주차장이 주차장이 아니야. 주차장이라고 해놨는데 가보면 주차장이 아니야. 그거 좀 찍어 오신 거 한번 좀 볼까요? 그것은 예. 그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되느냐면 예. 이제 이 상가주택가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은 이제 주택가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네네. 그거 좀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조성된 주차장. 지금 저렇게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주차장이 있는데 예. 주차를 할 때는 자동차의 뒷공무니부터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저기서 요거구나. 예. 들어가면 네. 그 운전자가 네.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을 어떻게 엽니까? 옆에가 다 벽인데. 예. 그러면 저기에 주차를 하기가 할 수가 없는 것이 꼴이 되니까 네. 차를 주차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다 주차를 했는데 그쪽에 주차 안 하잖아요. 그럼 저 주차장은 있으나 마나한 주차장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입이 안 되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요 놈이 어떻게 와야 되나? 예, 요렇게 된 놈이 요렇게 잠깐만요. 네. 요거가 자, 요 그림이 일로 와야 되는데 그냥은 안 오네. 않네요. 네. 잠깐만요. 어차피 이건 편집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놈이 이게 와야 되는데 안 오네. 잠깐만요. 이렇게 된 데다가 이놈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방송용으로 나가나 모르겠네 이게 근데 아니요 안 나가는데 요건 하여간 넣는 걸로 하고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요거 보고 말씀하시고 요거 이제 제가 인서트 하겠습니다. 자, 차량 진입도 어렵고 승하차가 불가능한 주차장. 자, 지금 이것도 지금 양쪽에 이 벽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그렇네요. 그 공간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뭐 저기네. 주차를 진입을 차량을 해도 저 운전자가 타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못하니까 그냥 창고로 이용을 되는 창고네요. 딱 보니까.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좀 시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이게 뭔가 볼까요? 아까 그거 같은데. 요거 됐고. 잠깐만요. 요것은 이제 이런 지금 이 주차장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설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 도로에 연해서 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 주차구 선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워져서요.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그 주차선대로 주차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저렇게 직각 주차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들은 결국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께서 이 검증을 하실 때에 제대로 검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력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활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죠.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어느 도시가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도시가 네. 경북 상주시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예. 세종시의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네. 3%, 한 3.1%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대전시가 한 1.7%. 네. 그리고 청주시가 한 1.5% 정도 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세종시가 이 여타 인접 도시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죠. 그것은 네. 그만큼 세종시의 자전거 도로의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저는 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시스템적인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예. 이 운영 프로그램인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거는 시내 나오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예. 자전거 도로를 예.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불법 물건들이 주차하거든요. 있고, 예. 예. 적치물.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되고 네. 외국의 사례를 좀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 네덜란드의 이 그로닝겐이나 이 델프트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도시인데요. 예. 델프트 같은 도시는 시내 일정 구간을 이 본엘프 존이라고 해서 네. 조닝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이 승인된 자동차만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 라인 버스가 딱 그 조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 그 조닝 경계에 이 쇠말뚝이 딱 서 있어요. 이 쇠말뚝이 그래요? 이 센서를 보고 이게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야. 자동차가 그때 바로 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거 확인해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이 보넬프 존 그 안에서는 시속 뭐 15km 뭐 이 정도의 속도로만 달리게끔 이렇게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 대해서 네. 아주 강하다고 할 정도로 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거 참 잘 돼 있네요. 예, 그게 이제 왜 그것이 당위성이 있느냐면, 네네. 자, 우리가 서울의 그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그 자동차의 네. 승용차의 한 80% 정도가 나홀로. 한 사람만 타고 있는 나홀로 자동차라고 예. 하는 그런 과거의 기록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승용차 한 대당 무게가 한 1톤 내지 한 1.5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kg의 사람 한 사람이 타고 간다. 그러면은 60kg의 한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1톤짜리 쇠뭉치를 이동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된 거네. 네. 그런데 예. 자전거는 무거운 자전거라고 해도 20kg 미만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거 이제 저 선수용은 10km 이하. 예. 그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죠. 무동력이고.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그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선진화된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상주 자전거 얘기하니까 예전에 2000원 사고 난 거 생각나시죠? 예. 그 사고로 그러니까 입구 들어오는데 자전거가 한꺼번에 막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큰 사고로 이어졌는데 그게 이제 2005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11명이 사고가 죽었어요. 11분이 참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고였었는데 이제 그때 그 상주시가 이 자전거 축제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위축이 많이 됐겠어요. 위축이 좀 됐었는데 그래도 좀 상주시의 그 자전거 이용률은 지금도 제가 높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종 도시 교통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전국적인 도시 이야기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또 도승구 이사님이 얘기해주면 더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개발공사 도승구 전 상임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